주식 고래 사냥 전문가 나른했습니다. 제가 이 머니투데이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 40년 노하우 기법을 아낌없이 많이 전수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MTNW 강남콘선 조홍주입니다. 머니투데이 지금 첫 출연 방송 고수3 첫 출연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꼭 고수로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준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공명 정주입니다. 저는 일단 MTNW에 와서 바닥 찾는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세히 또 이제 심도 있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이어나가신다고 하면 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리네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보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약간 좀 급등락이 좀 심하죠. 또 악재도 나오고. 그렇지만 주식은 가만히 보면요. 이 주식을 사려고 하지 말고 때를 사려고 하시게 되면은 얼마든지 적중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볼까요?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현재 약간 차트를 보시면은 추세가 이탈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이탈된 것은 우리가 하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본래 일봉, 주봉, 월봉이 있는데요. 본래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일봉을 보지 않습니다. 일봉은 단기적 관점에서 흐름을 보는 것이고 현재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추세가 우위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박자라고 하는 개념을 잘 보시게 되면은 5주선이 붕괴된 주로부터 이번 주까지 3주째 1, 3, 5, 7, 9, 11, 이 변곡점을 잡아나가는 것인데 오늘 보면 현재 이 단기 지표가 50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주째라 하더라도 단기 악재에서 조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좀 더 관망 자세가 좋고요. 자, 코스닥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일 우상향으로 전환된 상태. 그렇지만 이 악재 단기 악재에서 오늘 약간 급락세를 보였지만 종가 개념은 아래에 꼬리가 달린 소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양선은 재차 반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또 간다 못 간다 정답은 없지만 실전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일은 내일 가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은 일단 반등성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자, 현재 강남선생님 한번 시황 좀 부탁합니다. 예, 오늘 종합주가지수 일단 뭐 조정을 받았지만 큰 폭이 아닌 소폭으로 좀 인식이 되는 이유가 양봉이 나면서 이제 막판에 지수가 좀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 그렇게 뭐 폭락의 느낌은 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요. 이 종합주가지수의 일봉이 지금 추세라는 것은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하단선을 뜻하는데요. 추세가 일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세 회복 전까지는 일단 좀 경계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합의에 대한 어떤 여부에 따라서 좀 변동폭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무리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회복 후에 추세 회복 후 지지권이죠. 지지권이 요 분홍색 선인데 이 분홍색 지지권이 깨졌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거나 최소한 혹은 21선에 대한 이 빨간색 선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좀 경계를 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대형주보단 테마 개별주에 초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월봉 차트가 이미 낙폭이 과대한 이번 작년도 과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도로 대발락이 있다 하더라도 외바닥 속에서의 대발락에 따른 정상적인 쌍바닥 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일단 아니다는 개념에서 종목 장세는 일단 이번 연도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중국 증시가 주봉 차트가 V자식의 강한 상승 보이면서 역도가 커진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막 받는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너무 무리한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현재 코스닥은 월봉을 좀 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에 바로 이때죠. 작년도 10월 달에 대응봉. 급격한 급락의 대응봉을 맞이한 이후에 이제 반등형, 그러니까 상승이 아닌 반등형. 그래서 제한된 반등형, 낙폭과대다는 상승이 아니겠죠. 상승은 돌파가 완전히 돼야 상승일 텐데 돌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낙폭과대 반등형으로 일단 인식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발락에 대한 여지도 항상 열어둔 상태에서 증시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개월 이평선 깨지면 쌍바닥 패턴은 가능성 열어두시고 만약에 5개월선이 안 깨지고 올라갈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죠. 미국
미중 무역 전쟁 합의가 된다면 또 일시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5개월 이평선에 대한 기준 잡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지수 오늘 좀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관세 인상 압박이라는 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기에 맞게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봉 추세를 보면은요, 추세가 이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의 대비 국면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00일선 부근 2150포인트대 중요한 지지권으로 내일 이탈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고요. 여기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권으로 코스피 종목은 간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직 투자심리 침체권,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MACD도 양전환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기법에 대해서 일단은 바닥 찾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바닥에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5일선 이탈과 함께 종가로 강세일봉, 뭐 양선은 발생됐지만 일단은 외인들, 기관들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경계 국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739포인트 부근을 이전 저점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장기 20개월 이평선 부근 돌파가 이번 달에 이뤄지면 추가 반등의 수점, 재차 5개월 이평선 이탈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데드라인이 10일 날 있기 때문에요.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10일 날 어느 정도 확인 이후 다음 주 확인 매수 전략에 나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리네님. 네. 자, 주식은요, 항상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이 박자만 잘 맞추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때를 사자. 보시죠. 자, 저는 한창 재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있죠. 때를 사자는 의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을 살 적에 박자를 잘 맞추면서 때를 사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갈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5일선이 회복 지지를 받았느냐, 한창 재지입니다. 거래가 증가 현상 보이느냐, 요거 하고요. 맨 밑에 보면은 단기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단기 지표가 50 이상. 그래서 현재 한창 재지 같은 경우는 또 정치 테마주에 또 속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볼 적에는 일봉, 주봉, 월봉 다 봐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연봉을 봐줘야 돼요. 이 연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작년도에 5일선을 회복, 이번 금년도죠.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 매수 실력이 단기 지표가 50 이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금년도에 시가야 팔락하면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구나. 멀리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그렇지만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요. 항상 이변이 있습니다. 어떤 악재와 호재에서 급등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손절가는 반드시 일봉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저께 저점, 그저께죠. 전일 저점을 바로 손절날대로 설정하는 것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현재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강남선님 말씀하셨죠? 예, 지금 지수 조정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서 이격도가 벌어진 종목들을 매매하기보단 초기 종목,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을 순환매 차원의 테마가 돌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을 바닥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옴니 시스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볼 텐데요. 일단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40조 규모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시장에서 삼성 SDS에서 적극적인 투자 의향을 밝혔죠. 그래서 2013년도에 중국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참여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옴니 시스템이기 때문에 월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한 종목을 현재 3년 동안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서 주식은 많이 떨어져야 올라갈 수밖에 많거든요. 충분한 조정 끝에서 월봉이 적산병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응봉, 신저가 속에서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서 뚝 떨어졌던 이 대응봉의 그 종가를 올라타면서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저항권을 돌파, 눌림목 첫 번째 양봉 딱 5월 달입니다. 그래서 5개월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속에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매매 이어가시게 된다면은 늦어도 7월에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폭발 늘어날 수 있는 시기, 바로 에너지 부족 현상 해결하기 위해서 진영 전력망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 만큼 늦으면 7월, 빠르면 5월 달에 위치적으로 상승 초기의 개념에서 한 번씩 우리가 도전 개념으로 손절가 5개선 잡고 한번 관심권에 둘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저는 좀 오늘의 주제, 주식은 주식에게 물어본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갖고 왔는데요. 그만큼 HLB 생명과학, 오늘은 좀 최대 주주가 좀 매수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HLB 생명과학은 작년도에 최대 주주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지분을 좀 확대했던 종목이죠. 16,900원에 100억 정도 이제 유입이 된 종목인데요. 1년 동안 올해 8월 달 때까지 일단 보유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바닥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 1월 달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막 5일선 회복 안착하면서 21선 돌파가 이뤄지면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 그리고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돌아가는 시점, 이렇게 이제 보조 지표들이 다 상승 쪽으로 맞아 돌아갈 때 상승 쪽으로 초점 맞추면서 대응하는 전략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MACD가 이제 그 다음에 상승 기조로 좀 전환되는 흐름이 또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CD는 큰 기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락 기조인지 상승 기조인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연속 3일 동안 급증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 당시에는 거래량이 연속 3일 동안 또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고 이 하단 추세 지지권은 16,000원대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지지 여부가 단기는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파라볼릭은 하락 기조 속에서 지금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는 50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MACD 같은 경우가 상승 기조로 전환은 안 됐죠. 그래서 일단 보조 지표 이제 막 상승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수 악재에 맞물리면서 단기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이 추세를 지지받는 부분 보고 파라볼릭이 밑에서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거래량 늘어날 때 MACD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그럴 때 좀 더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는 이 하단 추세 16,000원대 부근, 장기는 20개월 이평선 부근 15,000원대 부근을 지지권으로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나리네님. 네. 자, 요즘에 보면 이제 수소차, 전기차, 뭐 2차 전지 등 많은 관심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 SDI를 좀 볼까요? 우리가 항상 주식을 사려고 하지 말고요. 항상 때를 맞춰서 때만 잘 사주면은 수익률이 잘 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때나 주식을 사서 그렇죠. 현재 삼성 SDI를 보시면 현재 5선 지지받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5선 회복하고 가는 날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행보 등락을 서서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심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50 이상으로 살아 있어야 되고 단기 지표가 계속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어야 됩니다. 또 거래가 내일도 연속적으로 늘어나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이 하단 추세,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경우는 파라볼릭 추세 전환을 의미하죠. 그래서 파라볼릭이 우위로 추세가 전환이 돼 있는 상태, 하단 이전 저점과 이저점 우상향 하단 추세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럴 때는 하단 추세를 손절 라인대로 점진적 신고가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강남 박사님 말씀하시죠.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우리기술 투자를 설명드릴 텐데요. 주식은 때를 사야 된다.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때라고 한다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정 시기에 들어갔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 순환매를 대비한다거나 아까 온리시스템 혹은 조정 시기에 올라갈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의 특징 자체가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올라간 특징이겠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가상화폐에 대한 통화 대체 가능성, 대체 통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떤 기대 심리로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 두나무 지분 갖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 갖고 있는 우리기술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빵 텄던 최근 6개월간 최고 대량거래 섰던 이 종가의 몸통이 시가 3,760원이 돌파가 된다면 그때 좀 탄력적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변곡점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 선추매를 한다면은 시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손저가 22선을 잡고 이 빨간색 있죠? 그걸 잡고 매수 관점 접근과 함께 돌파 시에는 탄력적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개념으로 이어가시게 된다면 한 번쯤 우리가 관심권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이번에는 키스트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자 배정 유상증자 최대 주주가 좀 들어온 종목이죠. 바로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키스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5일선 회복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 보조지표,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는 이제 50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죠. 일단 보조지표는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변수는요. 일단 신용 물량이 9%대를 육박하기 때문에 신용 물량 축소 여부를 중요한 또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예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 2,900원 이하에서만 보면 굉장히 저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이유가 최대 주주가 10억 정도 삼자배정 유상증자 대표이사 들어올 때가 2,900원대였습니다. 그만큼 SM이 돈이 없어서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했다라기보다도 10억 소규모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대표이사 대상으로 했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싸게 대표이사에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라인대가 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721선 빨간색 라인선에 그 가격대가 2,000원대 중후반대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종목의 중장기 바닥권이고 매수권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갑자기 번쩍거리고 올라가면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직 신용 물량이 높고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매물대를 아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저항권 같은 경우는 4,000원대 4,200원에서 한 4,400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 지난달에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그리고 나서 이번 달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벌써 지난달까지 한 3개월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달엔 급하게 올라갈 때보다는 5개월 평선 눌림목 조정을 줄 때는 관심권에 유효합니다. 그 이유가 7월 달에 김서현 씨가 또 이제 컴백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장 제가 이제 주제를 들고 왔던 부분이 주식은 주식에게 물어본다. 그 부분이 최대 주주가 추가 매수를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나린이님.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주식을 살려고 하면 100번 실패하지만 항상 주식은 때를 살려고 노력하시면은 항상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 바이오를 좀 볼까요? 자, 현대 바이오를 보시면은 너무 여러분 제가 대박. 그러니까 멀리 보면서 주식이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3일째, 5일째, 7일째 또는 하단과 상단. 그러면 이전 저점과 이전 고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전 저점과 이전 고점이 있죠. 이 이전 고점에 근접할 적에는 저항대라고 그래요. 이 저항대에서는 항상 주식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팔고 나서 단기로 팔고 나서 그냥 간다 하더라도 상단 추세 다시 되발라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 매도권 저항대 진입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또 장기라고 해도 절반 정도는 이득 실현 이후에 절반 이득 실현 후에 다시 떨어지면 재매수한다. 일부만 갖고 간다. 그럴 적에 우리가 주식 자기가 아주 아껴갖고 못 팔 것 같으면 무조건 5선 매매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 5선이 붕괴됐습니다. 본래 붕괴되면 이것도 기법에 따라서 1, 3, 5, 7, 9, 10 이게 병목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박자 내일 바로 5일선 회복하느냐 3일째냐 5일째냐 7일째냐 9일째냐 11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일은 이틀째 짝수이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세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타난다면 이게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또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행보등락 점진적 상승세에 맞춰주는 거 좋겠고요. 하단 추세가 바로 손절 라인대입니다. 자, 끝난선님 말씀하시죠? 예, 이 다음 종목은 5G 관련주의 전파기지구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5G에 대한 통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뭐 이런 기지국들이 더욱더 생겨된다는 점,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전파기지구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기지국부터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1차 파동이 나오고 5일선 붕괴 후 회복을 못 보인 그때부터 이게 1차 파동이고요. 이때는 5일선이 붕괴 살짝 됐지만 바로 회복이기 때문에 요거를 1차 상승 파동이 아니고 요거를 1차 파동에서 2차 파동 진행 중으로서 향후 3차 상승 파동까지 남았기 때문에 최소한 1차 상승 파동만큼의 2차 상승 파동을 그려 나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서 주간의 약세 신호 바로 요거겠죠. 약세 신호 한다면 하락장경 음봉 앞부분에 양봉을 감싸는 음봉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 약세점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5일선 매매 계속 이어가신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관심권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5G 관련주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이격도가 큰 상태로 예를 들어서 뭐 대장주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이 과열권에 놓였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 신호 나온다면 빨리 경계를 하면서 이어가야겠죠. 다음 종목 정주정원님. 예, 이번엔 제가 루멘스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뭐 OLED 같은 경우 뭐 빅사이클에 이제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또 마이크로 LED를 양산했던 또 기업 중에 하나죠. 무엇보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주제에 맞게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대한 종목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루멘스 같은 경우
최근 들어 5일선 회복 안착과 함께 일단 재차 외바닥이 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 심리도 아직까지 50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았죠. 일단 침체권에 있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만 일단 먼저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먼저 스토캐스틱 지표가 먼저 터닝하느냐 이 부분을 보면서 일봉상 5일선 회복 안착. 그러면 일단 선매수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전 저점이 이탈되게 된다고 하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2,100원대에서 최대 주주, 대표이사 같은 경우가 지분을 확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2,100원대가 어느 정도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 지난번에 2018년도, 2019년도네요. 1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일단은 못 갔죠. 그래서 향후 이 거래량, 종가 기준으로 이 거래량 돌파 여부가 종가 기준으로 돌파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파라볼릭은 아직까지 우상향 상승 기조로 전환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거래량도 늘어나지 않고 투자 심리도 침체권, 스토캐스틱 지표도 침체권, MACD 같은 경우도 하락 기조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바닥 탈출했다라고 단정 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루멘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장용 LED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루멘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리네님. 네,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강명 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옴니시스템 우리기술사 이런 것들은 초기 국면에 신규도 가능하겠지만 전파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신규는 이미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주에 대한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검색창에 MTNW를 검색하시게 되면 또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하실 텐데 항상 기억하실 게 장 끝나고 나면 3시 반에 장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공개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입니다. 9시부터는 또 저녁 공개 방송 하니까요. 모두 많이 들어오셔갖고 많은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주 전문가님. 예, 공명 정주 전문가가 왔습니다. 바닥 찾는 핵심 비법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주 들어오시고요. 무엇보다 주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바닥을 찾느냐, 그리고 꼭대기에서 제일 매도를 잘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는 부분을 아낌없이 방송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부실주 건드리지 마시고요. 우량주 위주로 또 접근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나리네님. 네, 한 말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일 공개 방송은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내일 장중 공개 방송 오시게 되면은 장이 열리기 전에 8시에 무료 방송을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 장중 내내 움직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